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멋진 말이 있어요. 특히 영어로. To err is human. 한국말로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영어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멋있는 것만 아니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한 번만 아니고 두 번만 아니고 평생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부모잖아요. 부모면은 아이가 실수하면 어떠세요?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래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막 조금 덜 실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애들보다 좀 덜 실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수가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메타인지 연구를 하는데, 그거 하나를 배웠어요. 메타인지는 되게 좋은 건데, 되게 사람들 똑똑해지려고 메타인지를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메타인지의 메커니즘이 실수예요. 그 메타인지를 키우려면은 실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쇼크 받았어요. 처음 배웠을 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메타인지가 뭐였죠? 메타인지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가 있고 메타인지가 있는데 또 메타인지는 다 두 단계가 있어요. 모니터링 있고 컨트롤이 있어요. 모니터링은 우리가 인지를 바라보는 단계고 그 바탕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나 공부나 그게 컨트롤이에요. 근데 메타인지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제가 대학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세미나가 많아요. 그러면 10명이나 12명이나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데요. 대화가 많아요. 대화가 많고 토론도 많으니까 이제 학생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질문을 줬어요. 어떤 한 학생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 학생이 생각 좀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고 나서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다른 학생들하고. 근데 오래 지나고 나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똑같은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다시. 손을 들고 아까 제가 대답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이게 포인트예요. 때로는 모니터링이라는 단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짧지만 오래 걸리는 게 더 많아요. 메타인지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학생을 생각하면은 실수한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실수하면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메타인지가 있어요.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아까 내가 계속 생각했던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실수를 통해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다고 믿는 거 있어요. 이제 두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실수할 기회를 뺏는 부모. 이제 저도 부모인데요.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제일 급하잖아요. 바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할 게 많잖아요. 챙길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세린이 학교 가고 있는데 이제 세린이가 뭐 점심도 싸야 되고 뭐 숙제 넣으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하루 그랬어요. 세린이한테. 세린아, 물 집어넣었어? 그래서 세린이가 그때 저도 몰랐는데 세린이가 그때 조금 짜증 내면서 엄마, 나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맞아. 첫 번째, 엄마가 모르는 속도가 있어요. 아이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실수에 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에 겁이 있어서 막 챙기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물을 까먹으면 큰일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실수죠. 메타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실수. 두 번째 기억이 있어요. 이제 기욱이가 그런 아이예요. 이제 숙제를 할 때 부모가 보기에는 숙제를 할 때 연필이 움직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연필이 이게 숙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 메타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기욱이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메타인지를 알아서 실수하는 게 좋은 게 알아서 살짝 물어봤어요. 기욱아, 너 뭐해? 그랬어요. 그래서 기욱이가 딱 보고 엄마, 나 생각 중이잖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후회했어요. 생각하라고. 생각해. 그게 방해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게 급한 마음으로 얘가 연필이 안 움직이니까 안 하고 있을까봐, 숙제를 못 끝낼까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실수하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실험을 해보려고요. 문제들을 줄 건데요. 크게 답을 말해주세요. 크게. 제가 들릴 수 있게. 네. 시작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좀 어려웠고, 근데 첫 번째는 이런 문제들 풀면서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진 게 왜 더 빨라졌을까요? 똑같은 숫자들이 나오니까 풀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하면은 생각을 안 해요. 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특히 기욱이도 생각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더하기 막 하다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빼기를 틀렸어요.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쉽다. 그냥 너무 쉽다고 그러는데 틀린 거 있어요.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메타인지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수, 메타인지를 생각하면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를 안 쓰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첫 번째, 부모가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빨리 하려다 실수한 것도 모를 때. 그래서 실수가 메타인지를 도와주는 건데, 키워주는 건데, 실수 기회를 없어지면은, 그 기회가 없어지면은 메타인지도 안 되고, 실수한 것도 모르면은 메타인지가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실수한 거라고 알았던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아니면 메타인지가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한테 그럼 이거 1시간 공부 숙제만 하고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럴 때 아이가 제일 빨리 해요. 이제 우리 부모들은 어떤 때는 숙제가 뭔지 몰라서 그냥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숙제 그냥 하고 가서 놀아. 근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애가 이제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거는 이거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 문제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아이들 자주 하는 말. 이거는 좀 슬픈 말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거기서도 그리고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조금 쇼크 받았던 게 처음 들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공부하는 기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그냥 기계처럼 공부를 잘하면은 그럼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쇼크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왜 기계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부모가 뭐를 바라는지, 그리고 선생이 뭐를 바라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를 바라는지 생각하니까 내가 빨라야 된다. 뭐든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실수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문제가 원래 빠르면은 실수하게 돼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은 빨리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 빨라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검색을 해요. 그거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빠르고 실수 없어요. 이게 제 딸하고 아들 찍은 사진이에요. 영국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고 다른 아이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슬프면서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 검색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슬픈 게 메타인지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 검색하면 되고 그리고 그 빠른 거랑 실수 피해하는 게 그게 그냥 인지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빠른 인지. 그리고 똑같이 부모들이 그런 거를 봤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똑같은 목표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빨랐으면 좋겠고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이거를 모르겠다고. 그럼 엄마가 검색하는 것도 봤어요. 검색해서 이거다.
답을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엄마도 부모도 빠르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실수가 원래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인지 심리학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를 배우면은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다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걱정할 수 있잖아요. 실수를 자꾸 반복하지 않을까? 실수해놓고 오답이 계속 정답인 줄 알면 어떡해? 이렇게도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걱정이 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험으로 보면 돼요. 이제 실험이 딱 이런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실험이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딸하고 대화한 거를 실험하고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딸이 이제 5살 때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다가 엄마 happy 어떻게 스펠링 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메타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스펠링 해? 그래서 세린이가 그때 알아서 엄마가 누군지. 그래서 아니 엄마 이번에는 진짜 스펠링을 알려줘.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좀 거짓말을 해서. 왜냐하면 실수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맞게 줬어요. 실험이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제가 대답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실수 절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스펠링 할 줄 아니까.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너의 생각은 어때? 그때 세린이가 물어봤을 때 그랬어요. HAPY. 그랬는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 happy. 그랬어요. 그래서 세린이가 썼어요. happy. HAPY. 실수를 꺼내서 실수를 썼어요. 근데 그거 딱 보고 엄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봐봐. 보여줘. 그랬어요. 그래서 봤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happy. 맞았어요. 그랬어요. 세린이한테. 세린이가 또 저를 보면서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할 수 없어. 알아서 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HAPY 자기가 쓰잖아요. 언젠가는 이 평생 동안 HAPPY를 보게 된다고. 맞는 답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린이가 HAPPY를 보고 엄마 또 거짓말 했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쓴 거랑 이거를 고친 거랑 메타인지로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HAPPY 빨리 말했으면 걔도 HAPPY 빨리 썼을 거예요. 그게 빨리 쓰는 거고 그리고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경우예요. 그럼 메타인지가 시작하지 않아서 이 스펠링은 더 까먹을 수 있어요.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실험을 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면은 실수한 그룹이 더 잘 기억을 해요. 맞는 거를.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그거예요. 실수도 기억도 하고 실수를 고친 것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메타인지예요. 이거는 몰랐구나. 그래서 고쳤다.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두 메타인지 두 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수를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더하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욱이가 실수를 할 거예요. 실수를 하고 그 순간에 많은 부모들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틀렸잖아. 이렇게 바로 말하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비디오를 찍고 있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막, 그랬어요. 이거 틀렸는데 바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았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3 했고, 소리가 있네. 좀 짜증, 실망, 네. 던지고 고쳤어요. 혼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실수한 건 모르는 거. 그게 메타인지 안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비디오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기욱이는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는구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숫자를 좋아해서 처음으로 수도쿠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수도쿠. 그래서 1, 2, 3, 4 그냥 1부터 4까지 수도쿠였는데 그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너무 귀여운 게 이제 인지는 다 했어요. 다 필링 했고 근데 손가락으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시 오래 걸렸어요. 이게 메타인지의 모니터링이잖아.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엄마 나 다 했어. 그리고 다 했어. 그리고 확실해 나 다 체크했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메타인지를 다 끝난 거예요. 모니터링까지 하고 컨트롤까지 한 거예요. 가끔씩 이제 부모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거 다 했어? 그럼 아이가 다 했어.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확실해? 그럼 아이가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요. 메타인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나 확실해. 그러면 벌써 한 거예요. 벌써 모니터링까지 하고 컨트롤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단계가 다 중요하고 문제가 인지에서부터 메타인지까지 가는 모니터링 있잖아요. 부모가 못 참아요, 그거를. 부모가 못 참아서 아이도 불안해서 이거 빨리지 않고 실수할까봐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짧게 그냥 인지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실수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실수하면은 안 좋잖아요. 특히 시험 볼 때 실수를 하면은 문제잖아요. 다 스트레스 받죠.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도 뭐 나쁘게 생각하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실수를 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학습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시험 보면은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고 시험 볼 때는 저도 이제 부모인데 그리고 되게 리얼리티에 살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실수를 안 했어요, 애가. 그러면 자기 오늘 시험 있어. 갑자기 말해요. 그럼 할 수 없이 이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뭐 실수하기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테스트, 시험도 그냥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나쁜 게 아니고 실수 기회가 있으면은 시험 볼 때는 실수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더 중요한 거고 부모들이 이제 그 시험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국에 조금 이 컴피티션이 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수가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서 보니까 미국하고 다르게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볼 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다른 시험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작은 시험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고 실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능 볼 때는 실수가 없을 확률이 커요. 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